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청문회와 함께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등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에 대한 우선 추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방침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간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막혀온 법안들과 지난 4월 야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또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매우 올바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개혁도 타이밍입니다. 대선 이후 6월 임시국회 기간이 특검법과 추경 예산을 통해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시간이었다면 7월 임시국회는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이행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특검 활동과 민생개혁 조치들을 힘있게 추진하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묵혀진 개혁 법안들과 정치개혁,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법안, 반원특위법 등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특별히 7월 임시국회 출발부터 검찰개혁과 교섭단체 구성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부터 우선 심사하여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안은 이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매우 완성된 개혁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7만 명 이상의 서명으로 국회 운영이 청원심사 소위에 접수된 안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내각과 함께 새 정부의 정책 변화도 체감되어야 합니다. 낡은 정치제도 역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당부합니다. 늦어도 올 정기국회 전에는 기왕에 제기된 주요 개혁 정책들의 입안이 일단락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내년부터는 국민 주권 정부가 본격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의자 윤석열 군말 없이 특검 조사에 응하라. 오늘 내란 속의 윤석열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잔뜩 겁이 난 모양입니다. 지난 6월 28일에도 피의자 윤석열의 특검 출석 과정은 오만과 기만의 연속이었습니다.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거부한 끝에 특검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 이후에도 반성이나 책임 있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이 특혜만을 받았습니다. 사과는 없었고 유치한 법기술로 어떻게든 특검 수사를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총 15시간의 특검 체류 시간 중 실제 조사 시간은 고작 5시간. 그마저도 핵심 진술을 회피하고 경찰 출신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강력한 수사 의지에 현타가 온 것은 알겠지만 피의자에게 조사 일정과 조사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피의자 윤석열의 행태는 진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때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어찌 이리 졸렬합니까? 윤석열의 변호인단 역시 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검의 수사를 어떻게든 질질 끌어 무마해 보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를 위해 특검 수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언론에 퍼뜨리며 수사를 정치 공세로 몰아가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사하려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온갖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조사는 요리조리 피하고 있지만 그의 죄상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12.3 내란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아 계엄의 합법성을 확보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될수록 내란 속의 윤석열의 죄는 이처럼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과거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처분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것처럼 법망을 피해보려는 얄팍한 꼼수에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씨는 피의자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특검 수사에 군말 없이 응하기 바랍니다. 법부라기를 공언한 특검 앞에 법꾸라지의 특혜는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새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협력을 촉구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수추와 탄핵 인용, 그리고 빛의 혁명을 이룬 국민들의 열망으로 치러진 대선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작년 한겨울에 헬기와 장갑차와 차가운 총을 온몸으로 막았고 차가운 도로 위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키세스 운동을 보았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장미 대선을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파행과 태행을 되돌리고 정상화와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더 이상 지연시키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조속한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한 새 정부 내각의 조기 정착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국무총리 관련해서 배추 18포기, 아니 18포기라고 할까요? 등장시켰죠. 김민석 후보자를 제2의 조국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게 거울 반사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제2의 윤석열들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퇴임 기자회견에서 왜 국힘 개혁 점수 빵점이라고 했는지 정말 이해가 갑니다. 탄핵 이후에 어떻게 국민이 선택한 정부인데 2025년 6월 4일 총리를 지명하고선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불필요한 공방과 발목 잡기를 한단 말입니까? 이는 결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개 부처, 국토부와 문체부죠. 를 제외한 장관급 인사 지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합리적 검증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장관에 대한 합리적 검증에 나서서 좋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소모적 대립보다는 민생 문제 해결과 떨어진 국가 위상을 발전시킬 건설적 협력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